오늘 와이뉴스에서도 이 불출마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가 사람들을 참 놀라게 했으니까요. 그래요. 반기문 총장 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이것과 함께 박원순, 원희룡 다른 이분들 얘기까지 다른 잠룡들 얘기들까지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우선 권영철 선임 기자는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했을 겁니다. 언제 그만두냐가 관건이었지. 언제가 관건이었다. 예.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설날이 끝나면 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장 근접한 예측을 했고요. 사실 뭐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에 이어서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 2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대권 잠룡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뭐 박지원 의원도 나름 분석을 했고 유승민 의원도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만 권영철 선임 기자가 보기에는 왜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자면요.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 부족.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 평론가들 여러 명하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중도에 그만둘 걸로 예측을 했고 불출마 이유도 대체로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만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 이런 것이고 정치 컨설팅 민의 박승민 대표는 편안하게 꽃가마를 탈 수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귀국하면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꽃가마 태워서 대통령으로 직행시킬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거나 탄핵이 됐더라도 분당되지 않았다면은 새누리당 후보로 꽃가마를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를 얻고 충청권을 끌어안으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다. 예상했죠.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유엔 사무총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 한 몸 불사르겠다 선언했는데 그렇죠. 귀국 3주 만에 몸에 바른 기름조차 태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지지율 떨어지는 데 앞에 장사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뒤에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지지율만 계속 높았다면 돈이 없고 사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돈과 사람은 모일 겁니다. 모이죠.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나 깊이 있는 성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평론가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반천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귀국하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그랬죠. 대부분의 논란은 본인 스스로 자초했고 촛불 시위가 변질됐다. 젊어서 고생한 사스라도 한 만큼 해외로 진출하고 정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은 어제 가짜 뉴스들이 나를 폄하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짜 뉴스 이런 거 말고도 본인이 명백하게 실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반 전 총장이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성찰도 없었다. 정치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에 맞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여기에서의 정치는 현실 정치. 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풍찬 노숙하면서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대체로 전망이 뚜렷하고 거기로 가는 길이 탄탄해 보일 때 나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천 총장은 불출마 선언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순수한 포부를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뭐 개인과 가족, 유엔의 그 뭐 명예 상처 입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고상한 외교 무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를 너무 몰랐어요.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반 전 총장이 접촉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외면하면서 호응하지 않는 상황을 못 견딘 것 같다. 못 견딘 것 같다. 대선을 너무 쉽게 생각한 정치적 준비도 단련도 안 된 인물의 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어제 그 반 전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설 부덕의 소치라는 말 한마디 않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정치인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내 탓이오를 깔고 가죠. 근데 남 탓만 했잖아요. 내 탓이오가 안 나왔어요. 어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보수의 소모품이라는 언급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그 말 참 충격적으로 들었는데요. 보수의 소모품. 예. 반 전 총장이 표를 얻으려면 나는 보수 쪽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야, 말하자면 보수의 소모품이 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반기문 본인은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실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외교에서는 완성도 완패도 없잖아요. 그렇죠. 51대 49가 가장 잘된 협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평생을 직업 외교관으로 살아온 반 전 총장으로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유창선 박사는 반 전 총장이 보수와 진보를 다 평정하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으로 보인다. 역량에 비해 꿈이 너무 컸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외교관들하고 저 인터뷰 많이 합니다만 외교관들 인터뷰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51대 49로 항상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사람이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외교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외교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반기문 총장이 한 편을 택하라는 그 요구가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네. 반기문 총장 얘기했고. 박원순 시장은 근데 왜 불출마 선언한 겁니까? 설 연휴 전날 전격적으로 이제 결단을 했죠. 예.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2%의 낮은 지지율. 대선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자 과감하게 불출마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박 시장은 시장 2번을 그리 어렵지 않게 됐던 것 때문에 아마 정치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저 개인의 준비도 많이 부족했다. 솔직히 이렇게 메타시오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 시장 측에서는 정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관심이 덜했어요. 정책 준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공약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 시장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이 저는 주목되던데요. 상당히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걸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그런 심경일 겁니다. 근데 박 시장은 이런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멀리 보면은 차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당장 보자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될 겁니다. 예.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확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확장성이 커졌다 내려놓음으로. 예. 그리고 차차기 대선은 지방선거와 같은 2022년에 치러집니다. 그렇죠. 중간에 사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였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말 왜 불출마 선언한 거예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 아니겠느냐. 지지율. 예, 지지율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당내 경선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주지사를 처음 초선이잖아요. 초선이죠. 박 시장이나 남경필 시장은 재선을 했는데 그런 점들도 아마 고려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잠룡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하는 거 한마디로 정리 어렵겠습니다만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어쨌건 정치인들은 민심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지율. 다른 이유가 많지만은 김무성, 오세훈 등도 그렇지만은 그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지 않으면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다른 이유가 아마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지만은 이인재 전 의원처럼 4선 네 번째 도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지율 오르지 않고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807님이 분석한 이유 진짜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 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